대성 모의고사 11번부터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랑 B가 아닐 때는 이렇게 되고 A랑 B일 때는 4의 1이에요. 근데 불연속인 개수가 한 개가 돼야 된대. 그럼 원래라고 하면 A랑 B가 여기서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불연속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한 개가 돼야 된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경우를 나눠야 되죠. 첫 번째는 어떻게? A가 연속일 때. 오케이? 둘 중 하나만 연속이 돼야 되니까 그럼 A가 연속일 때 해보면 자 어떻게 돼야 된다? 얘가 0분의 0꼴로 계산이 가능하다 이 뜻인 거죠. 그래서 A가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이 뜻인 거지. 그러니까 A가 0이 아니라 요 X-A가 0이 되는 인자여야 돼. 그러면 잘 보시면 이제 A를 대입을 해볼게. A를 대입해보면 그 0 곱하기 0분의 누가 돼야 돼? 0꼴이 돼야지 계산이 되죠. 그래서 A 빼기 1이 얼마다? 1이 돼야 되니까 첫 번째 연속 조건에 의해서 A-1이 0이 돼야 되니까 A가 1이 된다. 요렇게 이제 알 수가 있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0분의 0꼴 계산을 해서 들어가면 A-B분의 1만 남는다 맞지? 그러면 두 번째는 1-B가 얼마다? A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4가 돼야 된다 맞지? 이 친구가. 그래서 B가 얼마?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4B가 3이 돼야 되나? 넘겨보면 4B가 3이다. 그래서 B가 4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가 B가 연속일 때. 한 번 더. 자, B가 연속이 되면 계산이 돼야 된다 맞지? 극한값이. 그러면 0분의 0꼴이 돼야 되기 때문에 B-1이 0이다. 그래서 B가 1이다.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 이제 얘가 약분이 되겠지. 그럼 B-A 그러면 1-A가 4A다. 그럼 얘를 계산해보면 4A 제곱에 마이너스 4A 더하기 1이니까 완전 제곱식이 나왔지? 그래서 A가 2분의 1 요렇게까지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뭘 구하래? F2의 최대값이다 맞지? 2는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할 거고 그럼 F2가 얼마? F2는 2-A 2-B 분의 1이다 맞지? 요렇게 될 텐데 여기서 잘 보면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면 얘가 최소가 돼야 되죠. 그래서 결국 각각 대입을 해보면 이 친구는 얼마? A가 1일 때랑 B가 4분의 3일 때는 계산을 해보면 4분의 5, 5분의 4 이렇게 하나. 그 다음 얘는 계산을 해보면 B가 1, 그 다음 얘는 2분의 3이니까 3분의 2. 그럼 여기서 누가 더 큽니까? 얘는 이제 통분을 뭐 해보면 15분의 10이고 얘는 15분의 10이니까 4분의 5가 더 큰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답이 4번. 얘는 좀 중요했던 게 그 A랑 B에서 이미 불연속입니다. 불연속이 될 텐데 그때 이제 했을 때 불연속 값이 한 개래.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는 연속이 돼야 되구나 해서 가는 문제라서 되게 참신하다 라는 느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어떤 순서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좀 잘 보셔야 돼. 알겠죠? 분모가 0이 되는 인자는 무조건 불연속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점근선이 생기기 때문에. 이해되겠죠? 오케이. 자, 12번. 이 친구는 보면 핵심이 이런 거죠. 아까 전에 그 앞에 문제 보면 로그 문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는 것처럼 얘도 핵심이 평행이동, 대칭이동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설정을 되게 잘 해주셔야 되는데 자, 절대값 a sin x bx 마이너스 c 더하기 d가 이 친구라 되어 있는데 자, a는 0보다 크고 c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랍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인자를 잘 결정을 해보면 A는 뭘 결정합니까? 이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석을 해보면 A는 폭을 결정한다 맞지? 폭, 주기, 주기란다. 폭. 그래서 최대 최소. 원래 사인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면 A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되니까 폭을 결정한다. 그럼 이제 A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폭을 바로 결정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절대값이니까 얘가 그림이 자 두 가지죠. 상황 자체가
절대값이 얘가 아래에 있어서 요렇게 이제 갔을 수도 있고 빨간 놈처럼 그 다음에 파랭이처럼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일 수도 있죠. 요런 식으로 상황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간 분리로 따져서 해줘야 되는데 A가 일단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어떻게 된다? 폭은 빨간색으로 보든 파란색으로 보든 1부터 마이너스 3까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폭이 총 4죠. 근데 원래 sin x 폭이 어떻게 된다? 빠르게 한번 그려보면 얘도 이렇게 하면 띵 신기하지? 발견해냈어. 하나씩 하나씩 다 끌라니까 힘들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 그럼 sin x를 이렇게 그려보면 원래 0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얘가 폭입니다. 원래는 폭이 2인데 a 배를 시켜주니까 2a가 되겠다 맞지 폭이. 그러면 지금 폭이 얼마? 4라고 했기 때문에 a는 무조건 원래 기존의 길이가 2에서 4로 늘어났기 때문에 a가 2인 걸 알 수가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a는 2로 결정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잘 보면 x의 개수를 항상 뭘로 만들라? 1로 만들어야 돼. 평행이동 상수를 부르면 그러면 2 sin b를 묶어냅니다. x b분의 c 더하기 d. 그러면 이제 b는 누굴 결정해? b가 주기를 결정한다 맞지? 주기는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주기라 그런다 맞지? 그렇게 했을 때 자 주기가 얼만고 해서 보면 요 친구가 핵심이 얘다 맞지? 이거 봤을 때 이게 제발 마음이 아파 이런 거 대입하고 이제 즐거워하고 있으면 안 돼. 대입을 하시면 안 되고 얘는 이제 성질을 좀 봐줘야 돼. 자 그러면 천천히 봤을 때 3분의 2파이에서 3분의 8파이까지가 최대랑 최소를 딱 지나는 순간이다 맞지?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서 봐봐. 최대와 최소를 딱 지나는 요 파트가 어떻게 돼? 전체 주기의 반띵이다 맞지? 그래서 주기를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잘 보면 3분의 2부터 3분의 8까지 총 얼마? 2파이다 맞지? 그럼 반주기가 2파이니까 전체 주기는 4파이다 맞지? 근데 여기서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래프가 지금 요 방향인지 요 방향인지 모른다는 뜻이 뭐야? 뭔가 음수가 곱해졌다는 거야. 그래서 B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왜냐면 A가 양수 그 다음에 B도 이게 사인이 마이너스를 붙이면 얘가 퇴 뱉어내기 때문에 B도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을 잘 해주셔야 돼. 얘가 좀 어려워. 그래서 이제 B가 양수일 때는 주기가 얼마? 우리가 B분의 2파이 이렇게 이제 주기를 구한다 맞지? 그래서 이제 B가 양수일 때는 2분의 1 왜냐면 전체 주기가 4파이가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직 판단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근데 잘 보시면 이제 얘가 이제 평행 이동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칠 수 있다 이 뜻인 거지. 그럼 잘 보시면 C는 이미 0과 2분의 파이 사이야. 그러면 B가 양수면 어떻게 돼? 양수면 X 빼기 2C가 돼서 2C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이 뜻이다 맞지? 그 다음 방향까지 결정이 돼서 되게 좋은 문제야. 그래서 순서를 좀 잘 봐야 돼. X가 2C 그럼 얘는 왼쪽으로 갔다 이 뜻인 겁니다. 이해될까? 자 그러면 핵심이 잘 보세요. 우리가 원래 sin x는 0,0에서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 맞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4분의 1 지점에서 최대값이 가져야 된다 맞죠? 평행 이동이 x만큼 됐다고 했을 때 이 기준점들을 보고 내가 대충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 이 뜻인 거거든. 그러면 지금 주기가 지금 4파이기 때문에 얘가 원래는 그림이 0에서 출발해서 여기 가운데 값이 어떻게 돼야 돼? 요 최대값이 여기가 원래는 4분의 1 지점이니까 2분의 파이가 됐어야 된다라는 거지. 미안해. 전체 주기가 4파이니까 얘가 파이가 돼야 된다 맞지? 그러니까 최대를 갚는 값이 원래는 x축 평행 이동 안 하면 여기가 파이가 돼야 된다 맞지? 근데 그 친구 어떻게 돼 있다 지금? 요만큼 지금 가 있는 겁니다. 요거 이해될까?
자, 요만큼 가 있는 상태니까 그럼 얘가 왼쪽으로 갔는지 오른쪽으로 갔는지만 좀 잘 보면 돼. 그러면 파이에서 3분의 2 파이만큼 가려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된다, 맞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이동했어야 얘가 된다라는 뜻인 거고, 그러면 이제 방향이 결정이 돼버린다, 맞지? 그럼 실제로 얼마?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여기로 가야 된다, 맞지? 요거 이해될까? 얘는 양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고 C가 6분의 파이가 돼. 요거 이해될까? 그러면 이제 C가 6분의 파이란 뜻은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맞지?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6분의 파이 요까지 이해될까? 그러면 B가 음수였다, 맞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된다? 원래 출발하던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뒤집혀서 갔던 거야. 그러면 최소값이 먼저 나와야 되죠. 그러면 누구? 빨간색이 맞아, 파란색이 맞아? 빨간색이 맞다는 거야. 이해되겠죠? 이 그래프는. 그러면 실제 얘가 위로 움직였어, 밑으로 움직였어? 원래는 가운데 값이 뭘 결정해? 요 가운데 값이 평행 이동을 결정합니다. 근데 요 친구는 가운데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랑 3을 해봤더니 1이 가운데 값이 남았지. 그러면 1만큼 올라가 있네. 그래서 D는 1만큼 올라간 친구다 까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지. 요거 좀 어려워. 그래서 이제 D가 1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잘 만들었다 라는 느낌의 문제입니다. 방향을 잘 결정해 놨더니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잘 풀린다.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 시간 좀 많이 걸렸을 것 같아. 12번에서 약간 이게 좀 숨겨진 킬러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출발을 했을 때 최소가 나오는지 최대가 나오는지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파이가 돼야 되는데 3분의 2 파이가 됐어. 요런 식으로 판단하는 방법. 이거를 평행이동을 해석을 해 줘야지 이거를 막 대입하고 있으면 안 돼. 대입을 하면 좀 레전드. 그래서 좀 해석을 해 주면 금방금방 나옵니다, 요렇게. 요거 이해될까? 그래서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요렇게 이제 가는 거. 그래서 기출 문제보다도 좀 더 퀄리티가 괜찮지 않나? 라는 느낌. 그래서 얘가 좀 사랑스러웠다. 자, 13번. 자, 이 친구 문제 길이가 어때? 상당히 길다, 맞지? 12번에서 뚜까 맞고 13번에서도 이게 무슨 일이고 이거 갑자기 수학이 풀기 싫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길이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핵심이 그림이 하나도 없다, 맞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그림을 그려준다가 핵심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좌표 평면에 원점을 지나고 지나는 한 점을 줬다, 맞지? 기울기가 양수인 두 직선이 있대요. 그러면 둘 다 이제 원점을 지나는 두 직선이 되는데 P1의 x좌표는 1, 루트 3이고 두 점의 x좌표는 모두 양수랍니다. 그러면 1사분면의 값만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하나씩 천천히 그려보면 자, P1은 어떻게 돼? 자, 1, 루트 3. 그러면 직선이라 했으니까 이미 뭐가 주어졌어? 기울기가 주어졌다, 맞지? 1, 루트 3. 그럼 얼마? 기울기가 3, 루트 3이다, 맞지? 그럼 여기가 몇 도? 이미 60도인 걸 알 수가 있고, 자, OPN이랑 OQN이 같대 라는 뜻은 이제 PN이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됐다 치자. PN이 그럼 어떻게 돼? 얘가 1이겠죠. 1. 거리가 같다 했기 때문에 1을 살포시 그려보면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데 PN, OQN 핵심이 기울기는 무조건 그 각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30도. 그러면 여기가 60도니까 각의 이등분선 요렇게 되는 요 지점이 QN이다. 요렇게 되는 관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생성 원리를 잘 보면 QN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 이 직선 L1과 만난다 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롱 딱 수선에 발을 그어주면 얘가 PN 플러스 1이 되는 요런 구조로 지금 문제가 가고 있구나를 그림을 그리면서 좀 가져야 돼.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요것도 표현이 되게 중요해. 1, 루트 3을 보고 기울기가 60도네? 요 각이 60도네? 이것도 알아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기울기가 루트 3이기 때문에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다 맞지? 그래서 여기가 60도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0도 30도를 했으니까 가계 이등분선이 될 거고, 그럼 얘는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 되겠다 맞지? 자, 그런 느낌. 자, 그렇게 했을 때 구하고자 하는 게 삼각형의 넓이래.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여기서 요 친구를 구하라는 뜻인 거죠. 요 친구를 구해야 되는데, 잘 보면 이미 조건 자체가 어때? 느낌이 좀 좋다 맞지? 사이 각을 알려주고 OPN이랑 OQN이 같아. 그러면 웬만하면 OPN을 길이를 구해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웬만하면 가겠다 맞지? 굳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좌표를 찾은 다음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 수상한 사각형에서 요 삼각형을 빼는 느낌으로 가진 않겠다 맞지? 이 수상한 사각형을 구하는 방법은 요 수선의 발 내리면 요 직각삼각형 하나에 사다리꼴 하나 더한 다음에 요 밑에 직각삼각형을 빼는 이런 느낌으로 가는 문제도 있어.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떻게 할 건지는 잘 찾아줘야 돼. 자, 그러면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내가 갈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긴 한데, 만약에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얘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착하다 맞지? 1,3이므로 루트 3x다. 오케이. 그 다음에 xn의 좌표를 그래서 xn, 루트 3n이라 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 얘가 피타고라스죠. 이해를 하면서 가야 돼.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는.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가 xn, 여기가 루트 3xn이니까 1대 루트 3대 2. 그래서 요 OPN의 길이를 이미 어떻게 해버렸어? xn으로 정의를 해버렸다 맞지? 그러면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 넓이 구할 때 내가 되게 편하게 쓸 수 있겠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지금 얘가 뭘 하고 있어? xn을 구하려고 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잘 보면 L1이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60도이므로 30도다. 왜? 그 사이각이 얼마였어? 30도였으니까 요 30도를 빼주면 여기가 30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Qn의 x 좌표는 이라고 했다 맞지? 이미 얘가 이런 식으로 풀겠다라고 주어진 거야. 자, x 좌표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원위에서는 얼 코사인 세타 콤마 얼 사인 세타다 맞지? 여기서 반지름 얼이 OQN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얼 코사인 세타를 하는 거야. OQ 코사인 30도. 그러면 이제 코사인 30도가 얼마? 2분의 1이다 맞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2분의 루트 3. 이거 2분의 1로 해서 왠지 답이 뭔가 1이 나오면 뭔가 깨름칙한 느낌? 오케이. 그러면 2분의 루트 3. 그러면 이제 여기가 OPN이랑 OQN이 같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를 잘 안 읽으면 왜 갑자기 이게 이렇게 되지? 를 모르죠. OPN이랑 OQN이 같아. 그래서 2xn 해보면 결국 여기 남는 게 루트 3이다 맞지? 그래서 가조건이 루트 3인 걸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고, 자, x1이 1이고 초항이 1이라고 아까 전에 말해줬죠? p1이 p1이 얼마다? 1,3이다. 기준항을 하나 준 거지.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얘가 이제 기준항이 1이고, 그러면 루트 3을 그대로 이렇게 적어준다 맞지? 왜냐면 얘가 왜 나왔는지는 알아야 돼. 이해를 하시면서 가야 되니까. 여기가 QN이었지. 근데 얘를 다시 어떻게 한다고? 수선의 발을 그대로 끌어올려서 PN 플러스 1이 된다 했지. 그래서 그 다음 여기가 XN이면 X값, 여기 XN 플러스 1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식이 나온 거야.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 근데 좀 불친절하다 맞지? 사실은. 그래서 여기가 루트 3이 되니까, 근데 굳이 몰라도 답은 구할 수 있다 맞지? 등비수열이죠. 그 귀납적 정의. n항에 루트 3을 곱했더니 그 다음 항이 돼요. 그러면 등비수열이니까 나 조건이 어떻게? 초항 곱하기 루트 3의 n-1승 이렇게 되겠다 맞지? 그래서 n이 잘 안 보이네. n-1승 이렇게 등비수열 일반화. 그래서 얘가 내가 예상했듯이 2분의 1 AB sin 세타로 구한다 맞지? 그러면 요 밑에다가 살포시 적어주면 2분의 1의 xn의 제곱으로 간다 맞지? 큰일 날 뻔했네. 왜 이래 잔실수가 맞지? OPN이 2xn이다 맞지? 그러면 QN이랑 똑같다 했으니까 4xn의 제곱 이렇게 돼. 야, 이 자식아. 2xn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30도를 했으니까 2분의 1. 그러면 xn의 제곱이 되겠다 맞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xn을 우리가 루트 3이라 했으니까 그대로 해보면 3의 n-1승 이렇게 되겠다 맞지? 얘는 괄호로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정신 차리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떻게 시그마를 한다 맞지? 그럼 등비급수의 합이 될 거고 초항이 1이니까 3 빼기 1분의 초항의 항의 개수 3n-1. 그러면 2분의 3의 n-1이 다 조건이 된다 맞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 구했어. 자, a가 아까 루트 3이었죠? 그 다음에 F4는 아까 루트 3의 n-1승이었다 맞지? 그러면 이제 4를 대입하면 3이니까 3 루트 3 이렇게 되겠나? 그래서 얘가 얼마? 9 이렇게 될 거고, 자 G4는 우리가 2분의 3n 빼기 1이 남았지? 그럼 4 대입하면 81에 80, 40. 그래서 얘가 40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얼마? 5번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얘는 천천히 시간만 있으면 어떤 식으로 그 문제 형성이 되는지를 잘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좀 중요하고, 얘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쭉쭉쭉쭉쭉 얘가 원하는 대로 가주는 게 맞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14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주어졌다 맞지? 속도가 그럼 t가 0에서의 위치는 원점 a 50. 그러면 얘가 뭐냐면 수직선이야. 수직선을 위를 움직인다는 뜻이 이런 식으로 x 값만 지금 존재를 하는 거야. 그때 a, 50 원래 이제 50 a, 50은 50, 0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y 값이 없으니까 그냥 x 값만 적은 거야. 얘가 이제 점 좌표를 이렇게 축이 하나니까 하나만 적은 거야. 그래서 위치가 p는 시작점을 알려줬지. 자 여기가 p는 0에서 시작을 하고 q는 50에서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겠죠? 요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가져야 돼. 근데 잘 봐봐. 속도가 주어졌는데 위치가 주어졌어. t가 0일 때. 약간 냄새 나지? 무슨 냄새? 얘가 부정적분을 할 거야. 부정적분을 한 다음에 0, 0, 0, 50을 지난다. t가 0일 때, t가 0일 때 0, t가 0일 때 50. 자, 핵심이 뭐다? 정적분, 부정적분 상수를 주어진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대충 일단은 이해를 해주면 되고, 그럼 자 천천히 볼게. Q가 원점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각은 T는 4일 때. 그러면 얘를 해석을 해달라는 거죠. 그럼 천천히 해석을 해보자.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이제 2차 함수를 그려보면 어떻게 돼? 정리를 해보면 2분의 3t를 묶어내면 t-4가 이렇게 된다 맞지? 그래서 많이 봤다 맞지? 기억에서 이제 t가 4 냄새가 펄펄 나죠? 그러면 얘를 이제 한번 천천히 그려서 해석을 해보면, 자 요렇게 했을 때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4라는 뜻이다 맞지? 이거는 적분을 해석을 좀 할 줄 알아야 돼. 자 무슨 뜻인가 하면, 자 0부터 4까지 움직임이 어때? 얘가 이제 그 vt다 맞지? vqt인데, 자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 맞지? 얘가 이미 0부터 4까지는 무조건 어떻게? 음수 쪽으로 움직여. 0보다 작을 때는 없대. 0보다 작으면 도루마무가 돼. 그럼 시간 여행자가 돼서 좀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0부터 4까지 했을 때 얘가 0부터 4까지 계속해서 왼쪽으로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4초 후에 어떻게 된다?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지. 그러면 대충만 계산을 해봐도, 대충만 봐도 t가 4일 때 어떻게 되겠어? 딱 원점에 가장 가까웠다가 다시 t가 4보다 클 때는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이 뜻인 거야. 지금 운동 방향 때문에. 자 마이너스면 왼쪽으로,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 문제가 그 속도, 가속도, 위치 문제 했을 때 가장 좀 잘 만들지 않았나, 또 해석을 하기 시켜서. 그래서 지금 약간 12, 13, 14 요렇게 다 원리를 좀 물어봐. 11번도 그렇고. 그래서 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나는 강조를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계산을 살짝만 해보면 얘는 이제 적분을 해서 0부터 4까지가 얼마나 넓이가 되는지만 보면 된다 맞지 대충? 그러면 2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그 공식 알고 계신 분들은 써도 됩니다. 바로 48 하면 이제 마이너스 16이 나온다 맞지? 그러면 여기를 16만큼만 움직이는 거야. 그럼 요 위치가 좀 희한한데 34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거를 적분해 봤을 때 값이 꽤 커서 원점을 돌아서 갈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계산은 어느 정도 빠르게 해보긴 해봐야 돼.
34까지는 t가 4일 때까지는 34까지 갔다가 그 이유는 오른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기억이 맞는 말. 오케이? 그다음에 니은은 자,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안 Q의 속력의 최대값이다. 맞지?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운동 방향까지 물어본다. 맞지? 운동 방향은 누가 결정한다?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가 결정한다. 오케이? 요게 거의 핵심이야. 자, 그래서 이제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제 얘는 이제 그대로 그림을 그려볼게. 근데 A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다. 맞지? 이거 좀 잘 봐야 돼. 단조건. 오랜만에 단조건이 저런 식으로 나온 경우가 아직 잘 없었는데 되게 오랜만에 저게 나온 거야.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쭉 그려볼게. 그러면 자동 완성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이 참수가 요렇게 그러면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y권 a 이렇게 돼 있겠다. 맞지?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가 이제 0과 4였다. 맞지? 운동 방향이 반대야. 그러면 얘가 잘 보면 0과 4 사이일 때는 q가 음수다가 양수가 되는 지점이다. 맞지? 얘는 q, 얘는 p. 그러면 p는 항상 양수지. 그럼 언제 운동 방향이 달라? 0과 4일 때다. 맞지? 요 때만 부호가 다르죠. 유일하게. 자, 그래서 다시 물어본 거 보면 속력이다. 맞지? 속력의 최대값. 그러면 속력은 말 그대로 절대값이거든. 그러면 그 제일 크기가 제일 클 때가 언제야? 당연히 요 때다. 맞지? 대칭축일 때. 그러면 요 값이 얼마? 2를 대입하면 2에 6에 10이니까 6이 된다. 맞지? 여기가 그래서 y 꼴 마이너스 6. 근데 속력이다. 맞지? 속력이면 절대값을 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절대값을 해주면 6이 최대가 된다. 맞지?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 그래서 요것도 되게 좀 잘 썼어. 얘가 이제 수투 활용을 좀 되게 잘한 편이야. 자, 디귿은 P와 Q가 서로 만나도록 하는 이다. 맞지? 자, 만난다. 이 뜻이 뭐라고? 이거는 위치 표현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서로 반대에 있다. 뭐다? 속도의 부호를 알아달라는 거야. 속도가 제일 중요해. 근데 서로 만난다 하면 위치가 중요합니다. 만난다는 뜻은 t 값이 같을 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으면 만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위치를 구해야 된다. 그 결론적으로는 냄새가 펄펄 났던 적분을 결국은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자, p를 적분을 해보면 어떻게 돼? p의 위치는 결국 a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0,0일 때 0을 원점이었다 했으니까 적분상수가 없겠고, q는 해놨다. 맞지? 미리 2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3 t 제곱. 근데 얘가 0일 때 누구? 50을 지난댔다. 맞지? 요렇게 이해될까? 그러면 디귿을 해석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디귿을 해석을 해보면 at는 2분의 1t 세제곱 기억이 안 나.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50이다. 이 뜻인가? 그럼 얘가 무슨 문제가 돼? 만난다, 안 만난다 이 문제가 된다. 맞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릴 수 있는 친구, 그 다음에 얘가 0,0을 지난다. 맞지? 결론적으로는 접선의 방정식 문제야. 그래서 되게 참신하게 좀 잘 만들었다. 그러면 그림을 위에 걸로 그려보면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0이랑 4 사이에 있을 때 어떻게 감소함수니까 우리가 이 친구 그림을 그려보면 위에 걸로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는 3차함수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맞지? 여기가 x가 0일 때, x가 4일 때. 그러면 잘 보면 0,50을 지나기 때문에 우리가 4일 때도 값이 얼마였어? 이미 다 구해놨다. 맞지? 그래서 기억 니은이 도와주는 거야. 4가 34였다. 맞지? 그럼 여기가 34면 0,0은 한참 밑에 있겠다. 맞지? 0,0. 그러면 a의 t가 잘 보면 a의 뭘 구하래? 최소값이다. 맞지? a가 뭘 역할을 해? 기울기 역할을 한다. 맞지? 기울기. 그럼 기울기의 최소값. 그래서 이제 만날 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다가 어디서 딱 만나기 시작해? 최소값이 접할 때다. 맞지? 그럼 결국 접할 때의 접점의 기울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이제 접점을 잡아야 되겠다. 맞지? 여기가 접점이 미지수가 t가 있으니까 접점을 k라 잡아볼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그러면 k, 2분의 1 k 세제곱 마이너스 3 k 제곱에 더하기 50. 나는 이 문제가 와 진짜 그 수능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좀 잘 만들었어. 문제 자체를 퀄리티 있게. 그 다음에 아까 미분했던 거에 대입해주면 2분의 3t 제곱에 마이너스 6t. 그러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게요. t 제곱 마이너스 6t.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k. 뭐 이거 문제 이거 무슨 일이고? 돌려놔. k 나머지. 여기에 이제 x 마이너스 k. 평가원은 아마 문제를 만들면 차함수 느낌으로 만들겠다 맞지? 여기서 계산이 좀 있다는 게 살짝 미스. 왜냐면 위에서도 뭐 근데 이 정도 계산이야 뭐 맞지? 수금. 자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k 세제곱 하면은 마이너스 k 세제곱 더하기 6k 제곱이니까 3k 제곱 더하기 50. 이게 좀 트렌드긴 합니다. 그 인수분해 능력치도 사실 좀 많이 물어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정도 이거 나왔을 때마다 연습을 좀 해주면 되는데 얘는 이제 그 요가 최고차항이랑 요게 최고차항 계수랑 상수항을 비교를 해보면 자 이거 이제 인수분해 하는 방법인데 그 요거를 봤을 때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어떤 상수라도 괜찮아. 다항함수일 때 결국 a분의 c가 뭘 결정하지? 뭐 뿔말하고 했을 때 근의 곱이다 맞지? 근의 곱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수분해를 할 때 우리가 k에다가 뭔가를 대입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1이랑 2를 대입해 봤을 때 뭔가 잘 안 보인다 맞지? 라고 할 때 이 원리를 좀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a의 약수 그 다음에 c의 약수를 하면 좀 편해. 그러니까 좀 편한 게 아니라 뭐라는 거야 말을 못해. A의 약수랑 C의 약수를 하면 근이 나와. 근이 나올 확률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50의 약수를 잘 보면 1이니까 그러면 이제 5 정도가 제일 최소다 맞지? 그래서 5를 대입해 보면 125에 마이너스 75에 마이너스 50 하면 딱 맞다 맞지?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 무슨 뜻이냐면 근의 곱들이 다 포함이 돼 있을 거 아니야. A분의 C에. 그러면 근 1, 근 2, 근 3 이렇게 돼 있을 때 결국 이게 무슨 관계야? 얘를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얘가 되는 거잖아, 맞지? 소인수 분해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 인수들을 곱했을 때 얘가 되니까 그럼 얘네들이 a분의 c의 약수가 되겠다, 맞지? 그 약수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a의 약수분의 c의 약수를 하면 얘 근이 차지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k 제곱에 그다음에 더하기 2k 개수 비교법 그 다음에 상수항은 더하기 10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럼 얘만 봤을 때 그 판별식 D 써보면 1-40이니까 얘는 없다 맞지? 그래서 K가 5일 때가 되겠다 맞지? 그때의 기울기는 구해보면 2분의 75 빼기 30 그러면 2분의 15가 되니까 최소 기울기가 얼마? 2분의 15가 돼야 돼. 근데 이제 최소값이 8이라고 했으니까 터무니가 없다 맞지?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 얘는 좀 신기하죠? 그 기니디가 기역, 디귿, 기니디 이렇게까지 다 나와 있어서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뭐 기역, 니은은 제약 조건이니까 웬만하면 2번 아니면 답이 5번입니다. 왜냐면 기역, 니은이 웬만하면 디귿을 판단할 때 도와주는 친구거든. 오케이? 그래서 14번 문제도 되게 아름다웠다 라는 느낌. 자 15번 이 친구도 잘 보면 공차와 정수 공차가 또 정수 자연수 조건 이게 지금 핵심이야. 그래서 이 문제도 대성이 지금 트렌드를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어. 오케이? 그래서 대성을 좀 열심히 분석을 좀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공차와 정수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자연수 대에서 항상 얘가 성립을 한대. 그러면 잘 보면
얘는 이제 항등식 정리를 좀 더 해보면 절대값 AK 빼기 BK랑 즉 좌변이 지금 잘 보면 시그마가 요 첫 끝이 다 같다 맞지? 그러면 요 안에 것들이 당연히 어떻게 돼야? 같아야만 계산이 똑같이 된다라는 거지. 요거 이해될까? 요 항등식은 우리가 예전에 고1이랑 중학교 때 좀 보면 얘가 절대값이 잘 보시면 부호가 어때야 돼? 부호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같으면 AK-BK 그 다음에 AK-BK 이렇게 나오고 둘 다 음수면 BK- 뭐 AK 나온다 하면 BK-AK 이런 식으로 되는데 두 개가 부호가 달라버리면 말이 좀 안 맞습니다. 둘 중 하나는 0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항등식을 대충 봤을 때 AK, BK의 부호가 같다. 요거는 알고 가는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자 밑에 거 보면 기준항이 주어져 있죠. 그러면 기준항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이미 등차수열을 했잖아, 맞지? 그럼 항들이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 A10, B10의 최대값을 했을 때 공차만 구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항을 하나만 더 찾으면 끝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항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A3 빼기 B3. 자, 잘 보시면 두 개가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돼. 그럼 얘가 이미 양수면 얘도 어떻게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2 빼기 B3 얘가 이제 2 빼기 B3 이렇게 되는 거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다? B3이 양수라는 거야. 그러면 B3이 우리가 이제 기준항이 이미 있다, 맞지?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몇 칸? 역수가 돼야 된다, 맞지? 이런 식으로.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양수라는 거야. 이해될까? 그러면 D가 얼마가 돼야 돼? D가 2D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하니까 D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된다, 맞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다, 맞지? B3은. 요거 이해될까? 자,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공차가 제약 조건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걸리는 겁니다. 이해될까? DB라고 적어 놓을게. B의 공차. 요거 이해될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B5를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A5 빼기 B5. 그 다음에 A5 빼기 B5. 해보면, 자, 요 친구는 봤을 때 B5가 이미 음수다, 맞지? 그럼 음수면 얘도 엄수. 그러면 잘 보면, 자, A5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5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야 된다, 맞지? 그래서 이제 잘 보면 절대값 A5 더하기 3.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러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로 지금 나오려고 하면 얘도 이제 전체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결국 뭐 똑같은 말을 하는데 A5가 무조건 음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A5는 그럼 어떻게 구해? A3을 기준으로 해서 두 칸 움직이면 된다, 맞지? 그러면 얘는 잘 보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음수. 그러면 D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이해될까? 근데 얘가 뭘 구하래 지금? 최대값이다, 맞지? 자, 최대값을 잘 보면 얘는 A3을 기준으로 해서 7칸 간다. 그 다음 이 친구는 B5를 기준으로 해서 5칸 가면 된다, 이 뜻인데, 자, 최대값이면 당연히 공차가 어떻게 돼야 돼? 최대가 돼야 된다, 맞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 공차가 될 거고 얘는 이제 최대값이 얼마? 0일 마이너스 2일 때겠다, 맞지?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 2가 될 때가 최대값이 된다 라는 상황이 나오고 2에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0. 그럼 얘가 얼마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5. 여기서 자 다시 DA 구할 때만 다시 상황을 보자. 자, 잘 보면 내가 관과하고 간 게 요 절대값이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나올 때 이 두 개의 대소 비교가 따져줘야 된다, 맞지? 요거를 DB는 요 B를 구할 때는 상관이 없어. B를 구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요 뒤에 게 약간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실수 안 한다고 내가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바로 실수를 해버렸죠. 자, A5가 근데 이제 D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맞습니다. 맞는데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얘가 그대로 나오려면 어떻게 된다고 아까 전에 내가 하던 말을 그거를 계속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정말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맞지? 무슨 뜻? A5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돼. 이해될까? 그러면 얘가 공차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는 건 맞는데 우리가 A5가 이미 어떻게 돼야 된다? 제일 최대값이 되려면 얘가 적어도 마이너스 4는 돼야 된다 맞지? 그러면 공차가 총 얼마? 마이너스 6만큼이니까 마이너스 2만큼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제 A5가 마이너스 4니까 그러니까 A3이 2였을 때 얘가 역으로 이제 두 칸을 가야 된다 맞지? 두 칸을 갔을 때 2D가 얼마다? 2D가 마이너스 6이니까 D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 마이너스 2는 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이제 얼마? 마이너스 3. 이 공차가 돼서 여기서 마이너스 21. 요렇게. sorry.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2. 요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1번. 요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요거는 그 핵심이 그냥 요거였어. 그냥 요 절대값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부호가 같다랑 이제 여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할 때 그 대소 비교만 딱 해주면 돼. 여기서는 이제 대소 비교를 할 필요가 굳이 없었던 게 2 마이너스 B3이니까 얘가 그대로 나와야 돼서 그냥 그대로 나온다 해서 그냥 그대로 가면 됐었던 그런 느낌인데 얘는 이제 봤을 때 이게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얘가 또 작아야 됩니다. 방향 자체가. 그래서 얘까지도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교집합 조건인 거지. 요거 이해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 A5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라는 조건에서 얘가 4가 그래도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차가 마이너스 3부터 시작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해되겠죠? 얘가 그냥 좀 신기했던 문제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자,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1부터 12까지의 합. 자, 근데 이제 여기서도 어때? 조건이 홀수 짝수다 맞지? 이건 어떻게 한다고? 이 K-1로 잡아줘야 돼. 왜냐면 K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하고 싶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보면 A2K 플러스 1은 A2K-1의 3. 그러면 홀수끼리는 등차수열. 그 다음에 그 2n 플러스 1. 짝수끼리는 무슨 수열? 여기다 K로 적자. 등비수열.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기준항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 맞지? 그럼 1부터 12까지 홀수는 총 몇 개? 홀수 6개, 짝수 6개 이렇게 될 테니까 자 어떻게 된다? 홀수는 첫째 항이 1일 거고 자 여섯 번째는 3칸을 띄우면 되니까 1 더하기 15다 맞지? 그러면 요게 반띵의 항의 개수 6개 요렇게 좀 되는 거. 그러면 17에 3에 51 요렇게 될 거고 자 짝수는 6개니까 등비수열. 그러면 이제 얘가 A6이 A3의 3분의 1 요렇게 돼 있었으니까 A3은 여기서 한 칸 더 가면 되니까 얘가 4다 맞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첫째 항을 구해보면 첫째 항이 이제 A2다 맞지? 역으로 두 칸 가니까 3분의 1이 될 겁니다. 요거 이해될까? 그래서 이제 3분의 1에 공비가 이제 2라 했으니까 2에 6승 빼기 1에 항의 개수 2 빼기 1. 그러면 이제 3분의 1에 63. 그러면 51 더하기 21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이제 72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겠죠? 그 얘도 이제 그 자주 빈출 홀짝 나오면 그냥 무조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를 어떻게 구한다? 홀짝으로 홀수 짝수 따로따로 이제 봐주면 된다라는 거 한번 적어주면 K가 이제 1부터 6까지 A2K-1 더하기 A2K로 풀겠다는 뜻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요 문제도 되게 괜찮았다라는 거. 자, 21번 드디어 나올 게 나왔다 맞지? 그
삼각함수. 자, ABC의 외접원을 O라고 한대. 자, 그러면 외접원 표현 사인 법칙이다. 이거를 알려주고 시작을 하는 거야. 자, 그렇게 했을 때 C를 지나고 평행한다. 자, 이게 또 핵심 조건이다. 오늘 형광펜 안 썼네. 생각해보니까. 평행하다. 그럼 평행하다는 뜻이 뭐라고? 평행하다. 이게 각 표현이야. 오케이? 평행하면 각을 표현해달라는 거야. 길이는 웬만하면 잘 안 써. 평행하다라고 했을 때 뭐 평행사변형 정도 그렇게 했을 때 뭐 쓸 때도 있긴 한데 주로 각 표현이야. 자, 그러면 이제 각을 표현하면 뭐 닮음이나 합동을 또 찾을 수 있겠다, 맞지? 그러니까 O와 만나는 점 중 C. 그 다음에 A에서 원점 O에 접선이다, 맞지? 접선의 방정식 또 나왔다, 맞지? 접한 다음에 핵심이 뭐? 얘도 각 표현. 수직. 원이 접한다라고 했을 때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면 수직이 된다. 이 뜻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어진 게 길이가 좀 많다, 맞지? 그래서 일단 각 표현을 먼저 천천히 좀 해보면, 자, 여기서 일단은 평행하다 했으니까, 자, 요각이 어떻게 된다? 억각으로 요각이랑 같아지겠다, 맞지? 이해될까? 평행선 성분 AB랑 EC가 평행하다 하면 일단 쓸 수 있는 게 이 조건이다, 맞지? 여기는 일단은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여기는 바깥쪽이기 때문에 굳이 얘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안에서 해결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발견적 추론이 좀 되면 좋은 게 뭐냐면, 자, AD를 딱 그어봤을 때 느낌이 어때? 딱 좋은 게 원에서 같은 원에서 한 원에서 이거 각이 같아 라고 하면 당연히 BC랑 CB가 DA가 어떻게 된다? 같아져. 얘도 뭐야? 결국 등변 사다리꼴이야. 오케이, 이발추가 돼야 돼. 자, 그 등변 사다리꼴 요새 좀 많이 좋아한다, 맞지? 그럼 요까지는 일단은 캐치를 하시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여기가 2분의 9, 그다음 여기가 6이니까 일단 요렇게 적어놓고, 자, 이 A가 4다, 맞지? 자, 요까지 했을 때 내가 뭔가 아직 길이를 구하기가 힘들어. 오케이? 내가 사인 법칙을 쓰고 싶으면 이 각을 알고 요 DA를 알아야 된다, 맞지? 그래서 DA를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아직 안 쓴 게 원의 접선이다, 맞지? 접한다. 그럼 무조건 얘는 이제 접한다 하면 무조건 각 표현이야. 얘가 반지름 어리겠다, 맞지?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가 수직이죠. 오케이? 원주각. 여기가 이 동글뱅이가 된다, 맞지? 그러면 여기가 그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된다, 맞지? 그럼 여기 어때? 동그라미가 돼. 자, 각 표현을 해봤더니 뭐가 돼? 닮음이 보이지? 자, 어떤 닮음이냐면 여기를 각을 x라고 해볼게. 공통각. 그러면 자, 요 EC 그 다음에 AC 그 다음에 EA. 자, ECA 삼각형이랑 누구? EAD 삼각형이 델름입니다, 맞지? 델름. AA 델름. 그래서 누구를 구할 수가 있어? B를. ED를 X라 놓자. 그럼 어떻게 돼? 자, 전체 B가, 자, 이것 대 이거는 6X 더하기 6 더하기 X 대 4는 요것 대 요거다, 맞지? 4 대 X. 그래서 어떻게 돼? 16은 6X X제곱. 그래서 이제 얘가 또 인수분해가 된다, 맞지? 그래서 X가 얼마? 2가 된다. 그럼 얘가 2가 돼. 이해될까? 그럼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작업이, 내가 아직도 그래도 길이를 좀 잘 못 구하겠다 라고 했을 때 등변 사다리꼴을 우리가 아직 안 썼죠. 자, 등변 사다리꼴 DABC를 따로 떼올게요. DABC 이것도 한 번에 그려볼까? 이것도 되려나? DABC 이렇게. 오, 오케이. 좀 똑똑한데. 자, 그러면 얘가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끄면 여기가 2분의 9에 4분의 3이다, 맞지? 왜냐면 여기 4분의 3, 2분의 9. 이 풀이는 좀 잘 알아놔야 돼. 등변 사다리꼴에서 여기가 각이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길이를 쓸 수 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 그럼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서 이제 수선의 발을 내린 거다, 맞지? 이렇게.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수선의 발이 될 텐데 여기가 얼마? 4분의 3이다, 맞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제 DA 길이를 구할 수가 있죠. 어떻게? 자, 여기를 H라고 정해놓으면 내가 필요한 사각형이나 삼각형들은 따와서 쓰는 게 제일 베스트야. 이게 이제 기하하는 친구들은 이게 습관이 좀 돼줘야 돼. 계속 내가 필요한 평면 계속 따오기. 왜냐면 저기서 다 꺼버리면 이제 좀 레전드가 되는 게 하나도 안 보일 거야, 아마. 시꺼매져가지고.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DA입니다. DA가 Y라고 해볼까? X를 아까 썼으니까. 그럼 여기가 4. 그러면 얘가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냥 가면 된다, 맞지? 그래서 4, 16 마이너스 요의 전체가 16분의 11, 121은 요거 피타고라스 4제곱 이거 제곱하면 AH 제곱이 지금 공통이기 때문에 얘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Y제곱 빼기 16분의 9 그러면 이제 Y제곱은 16 빼기 16분의 얘가 얼마고? 112가? 그러면 약분이 됩니까? 4에 4, 2, 8, 4, 8, 32, 7 하면 9. 그래서 Y가 3이 나온다, 맞지? 오케이. Y가 이제 3인 게 나왔고, 그럼 드디어 이제 그럼 뭐가 다 주어졌어? 잘 보면 길이가 싹 다 주어졌다, 맞지? 코사인 세타를 동그라미를 쓸 수가 있다, 맞지? 길이가 다 주어지면 각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제 2, 3, 4에 9 더하기 16에 빼기 4. 그러면 25에 21에 3, 2, 6에 24. 그러면 8분의 7 이렇게 되면 이건 인식을 못해. 이것도 어느 정도 사용자가 좀 금손이 돼야지 직각을 인식을 하나 보다. 워낙 똥손이라서 8, 7. 그 다음에 64에 19 하면 루트 15가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한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반지름 길이를 사인 법칙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원의 넓이 구하라 해서 지금 반지름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좀 타고타고가 되게 잘 돼 있어서 또 괜찮아. 이 문제도 상당히 뭐 아름다웠다. 이런 느낌. 그럼 얘가 사인 법칙, 사인 동그라미 AD. 그럼 2얼이다. 이렇게 될 거고 이 친구는 이제 2얼이 그러니까 8분의 15니까 루트 15분의 24. 그러면 얼이 15 루트 15분의 12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제곱을 해보면 얼 제곱 파이는 15분의 144. 그럼 3으로 약분 이것도 좋다고 이거 답이 169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좀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159. 심지어 틀렸다, 맞지? 와, 레전드. 159라고 하지 마시고 3으로 약분해보면 3, 4, 12에 3, 8 하면 5분의 48.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얼마다? 53이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한 번만 더 타볼게. 과정을 평행하다. 그 다음에 외접원이다 했을 때 무조건 사인 법칙을 쓰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야 돼.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이제 BC랑 DA가 같다. 왜냐하면 엇각 성질 때문에 그 원주각이 같으면 당연히 현의 길이도 같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합동 조건이라서 그래. 얘도 이제 원의 중심을 딱 그어보면 합동일 수밖에 없다, 맞지? SSS라도. 그래서 이제 그 원주각이 같으면 현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을 활용해서 요렇게 이제 등변 사다리꼴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DA만 구하면 되겠다. 사인 법칙을 쓰려고 하면. 왜냐면 반지는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도대체 어떻게 구할까가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럼 얘를 구할 때 내가 필요한 길이가 요 친구네 해서 보니까 아직 우리가 직각을 안 썼죠. 그래서 얘를 직각을 써보면 각 표현이 또 요렇게 돼. 와, 닮음이네. 요걸 알고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요 길이가 구했다 치면 이제 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했을 때 등변 사다리꼴을 활용을 해보면 길이가 이미 4분의 3으로 주어진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처리를 해서 요 길이까지 다 구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얘가 도형 하나하나를 되게 잘 쓴 느낌이야. 그래서 정리를 좀 잘해주는 게 맞지 않나. 좀 잘 만든 문제다라고 저는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22번. 자, 최고차항 개수가 2인 3차함수 fx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자, 이거 봤을 때 이제 함수 정의가 되게 많이 나온다, 맞지? x-fx 빼기 t의 절대값을 한대요. 그때 이제 k는 k를 했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서다실 했을 때 gt. 그러면 핵심이 뭐다? 얘는 잘 보면 새로운 함수의 정의다, 맞지? 정의역이 얼마야? t다, 맞지? 그때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인데, 그럼 t가 고정이 되면 이 원리 다시 적어 드릴게요. 새로운 함수의 정의. 이거 읽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 정의역 t가 고정이 되면 어떻게 된다? t가 고정이 되면 y = k랑 이제 만나는 점의 개수를 하면 되는데 k가 양의 상수래. 일단은 양의 상수다. 그러면 k도 이미 고정값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t 값에 따라서 k가 이미 고정되어 있는 친구의 절대값 fx 빼기 t가 만나면 된다라는 뜻인 겁니다. 요거 이해될까? 자, 그러면 그 절대값 fx 빼기 t를 저거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이거는 차함수입니다. 이게 차함수 개념인데 3차함수가 fx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것도 되나? 얘는 이제 인식을 못하네. 3차함수도 예쁘게 그려주면 좋은데. 자, 이렇게 했을 때 y = t를 이렇게 딱 그어보면 자, 만나는 교점들이 전부 다 뭐다? x 빼기 fx 빼기 t를 하면 얘가 다 근이 된다 이 뜻인가. 얘를 새로운 함수 hx를 잡았을 때 그러면 hx는 자, 그 근이 요 만나는 교점들이 다 된다 이 뜻인가. 그러면 그대로 근이 돼서 결국 뭐 해달라? 절대값 해달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뜻이 무슨 뜻이야? y = t가 곧 뭐가 된다? x 값이 되고 이거에 따라서 그냥 이 기준으로 t 아래에 있는 친구들은 다 뒤집어 올려라 이 뜻인 겁니다. 요거 이해될까? 이게 이제 절대값 fx-t의 원리야. 이거는 평가원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좀 잘 정리를 해놓는 게 맞다. 다시 fx를 그린 다음에 y = t에 대해서 얘를 x축이라 보고 그냥 x는 t 밑에 있는 친구들을 다 들어 올려주면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알겠죠? 요거는 공부가 일단 돼 있어야 돼. 그래야 일단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파츠를 하나 모아놔. 오케이? 공부한다 생각하고 자, 여기서 좀 좋았던 표현이 요 친구 되게 참신해. 이 뜻이 뭐죠? 자, t값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개형이 바뀔 텐데 t가 뭐래? 우함수래. y = 0에 대해서 대칭, 즉 t에 대해서 저희 0이 값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뜻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자, 봐봐. 여기를 y = 0이라고 일단은 해놓자고. 자, y = 0이라고 이제 보자. 그렇게 했을 때 자, fx가 요렇게 돼 있을 텐데 얘가 그림을 좀 키워볼까? 어차피 여기 y = t가 될 때랑 똑같은 값을 가질 때 마이너스 t랑 관계가 어떻다? 똑같다는 거야. 얘가 핵심이 뭐야? 대칭이죠, 대칭. 그러니까 이미 fx가 어떻게 된다? fx가 이미 이 응곡점 요거를 완벽하게 대칭이 되도록 지난다는 겁니다. 요게 좀 이해가 돼야 돼. 오케이? 왜냐면 잘 보세요. y = t를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나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했을 때 이 값이 당연히 어떻게 써? 무슨 뜻이냐면 y = t를 했을 때는 요런 식으로 그래서 0이 됐을 때 t가 요렇게 됐을 때는 얘가 왼쪽이 조금 볼록 튀어나오고 오른쪽이 좀 많이 튀어나오고 t가 밑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 얘가 요렇게 좀 많이 튀어나오고 요렇게 튀어나온다 그렇지? 근데 높이가 어때? 높이들을 잘 계산을 해보면 어차피 똑같죠? 오케이, 이게 핵심이야. 이 높낮이가 같기 때문에 당연히 교점이 어떻겠어?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게 해석이 좀 돼야 돼.
오케이? 그래서 3참수 fx가 무조건 y 꼴 0에 대해서 대칭축을 갖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면 요 높이랑 요 높이가 완전히 일치를 한다라는 거지. 요거 이해돼? 요게 이제 가조건이야. 이해될까?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을 잘 보세요. 나조건은 좀 중요한 게, 자, 좌극한 값이 우극한 값보다 큰 게 8분이래. 되게 신기하다, 맞지? 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교점의 개수가 불연속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자, 그냥 대표적인 예시로 하나만 천천히 들어볼게. 그러면, 자, fx 조금 크게 그려보자. 자, 이렇게 했을 때 y = k를 대충 요대로 잡아보자. 알겠지? k 값은 고정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 t가 가는 길이 곧 뭐가 된다? 곧 교점이 된다. 이런 뜻인 건데, 자, 잘 보세요. 그럼 보면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 치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됐을 때 t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 치면 얘가 이런 식으로 딱 올라가겠다, 맞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게 해보면 교점이 몇 개?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이 된다, 맞지? 근데 K를 다른 색으로, 초록색으로 해볼까? 자, T를 조금만 더 올려봐봐. 조금만 더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이렇게 자, T가 이렇게 잡혔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잡히겠다, 그렇지? 초록색이랑 Y = K를 보면 교점이 몇 개? 한,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K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있어? 이거 값이 좀 커질 텐데, 자, 어쩔 때는 4개다가 좌극한일 때는 4개로 계속 오다가 갑자기 5개가 되죠. 그럼 얘가 일단은 문제가 안 생기게 좀 보인다, 맞지? 4랑 5가. 근데 핵심이, 자, 이게 만약에 지금 우함수가 돼서 대칭이 된다 치자. 대칭이 되면 어떻게 돼버려? 5가 이렇게 되고 4가 이렇게 돼버리지. 어떻게 돼버려? 이렇게 되기만 해도 무조건 어떻게 된다? 대칭 함수 때문에 얘가 무조건 나오게 돼. 그럼 좌극한이 우극한보다 큰 값이 나온다, 맞지? t가 양수라고 해도. 지금 그림을 t를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그려가지고 음수로 그려버렸는데, 이렇게 해도 어때?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지. 요 말이 이해될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거를 해석하는 방법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된다? 얘는 좌우측이 무조건 좌우측 둘 다 봤을 때 좌극한이 우극한보다 큰 값이 8에서만 있어야 된대. 이런 식으로 되는 친구가 뭐 대충만 그려보면 8이 이렇게만 된대. 그럼 얘는 이제 대칭을 시켜도 어떻게 돼? 좌극한이 작게 되니까 상관이 없다, 맞지? 근데 요 우측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값들이나 또는 이런 값이 나오면 돼, 안 돼?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나와버리면 대칭을 이동을 시켜보잖아? 지금 t는 0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요렇게 돼버려. 그럼 좌극한이 또 큰 게 나온다, 맞지? 핵심이 뭐다? 요렇게 되는 관계가 딱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른쪽에. 그럼 얘도 있으면 안 되고 얘도 있으면 더 이상 안 돼. 그러면 요 이후로는 연속이란 거야. 오케이? 불연속 지점이 딱 한 군데다. 이 뜻을 알려준 겁니다. 요거 이해될까? 근데 그게 이제 언제? A 값이 8분이래. A 값이 이제 8이 될 때 어떻게 된다? 좌극한에서 우극한으로 넘어간다는 뜻인데, 그러면 얘를 잘 봤을 때 t를 만약에 이제
천천히 올려보자. t가 0일 때는 어떻게 돼? 그림이 완벽하게 이렇게 볼록볼록 똑같이 이렇게 된다 맞지? 그 다음에 t가 조금만 더 올려보자. t를 조금만 더 올려보면 얘가 이제 봉우리가 얘가 좀 낮아지고 얘가 좀 올라가는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 맞지? 그 다음에 다시 좀 더 극단적으로 많이 올려보면 어떻게 돼? 접하고 뚫리고 이런 식으로 된다 맞지? 이해될까? 그러면 잘 보시면 K의 위치를 좀 잘 봐. K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요 위로 잡았다 치자. 그러면 요 위로 잡아도 어때? 만약에 이렇게 된다 치면 두 개다가 갑자기 몇 개가 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된다 맞지? 이렇게 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K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구나를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접할 때의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자. 웬만하면 경계값이 접할 때가 나올 테니까. 그럼 여기가 K 값이라 치자. 그러면 그 얘를 조금만 더 들어 올려도 K 값이 바로 어떻게 돼? 자, 원래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였다가 다시 어떻게 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가 된다 맞지? 그러다가 계속 얘도 어때? 네 개가 된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 8에서 그다가 갑자기 교점의 개수가 줄어들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 가 핵심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요 접하는 상황 다시 여기를 이제 K라 잡으면 미안해 혼동을 줘서 자 그러면 여기가 잘 보면 요 극대극소 값이 그대로 여기가 K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4개다가 1개, 2개, 3개, 4개, 5개가 됐다가 다시 이제 여기가 K가 되고 그러면 이제 2개가 된다 맞지? 그러면 이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야. 요거 이해될까? 0에서는 어차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게 t가 0일 때니까 상관이 없죠. 요렇게만 되면 된다는 거야. 즉 k가 얼마가 되면 된다? 8이 되면 된다라는 거야. 요 말이 이해될까? 그러니까 이제 k가 8이 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값이 차이가 8만큼만 차이가 나면 된다라는 거지. 요거 좀 이해될까?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마무리 계산만 해보면 되는데 그때가 이제 6일 때 g가 6이 될 때 해보면 t가 이제 대충 6일 때 그 전 상황일 테니까 교점이 항상 몇 개? 이게 4개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될 테니까 그러면 fx가 4가 되는 그러면 이제 여기가 4랑 마이너스 4 요 차이가 8만큼 나겠죠? 오케이? 아까 전에 해석으로 그런데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차함수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 여기가 알파 요렇게 그러면 이제 fx가 빼기 4를 했을 때 얘가 이제 얼마다? x 플러스 알파의 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 요렇게 되겠다 맞지? 차함수를 써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 안 쓴 게 뭐다? 마이너스 4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3참수 요 비례 관계를 쓸 수 있는 거 다 쓴다 맞지? 비례 관계를 좀 써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면 여기가 알파 그러면 요렇게 그러면 3분의 1 되는 지점이니까 요게 총 2알파다 맞지 거리가 그러면 3분의 2알파니까 요게 3분의 알파가 될 거야 그러면 3분의 알파를 집어넣어 주시면 얼마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4 그러면 3분의 4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2알파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27에 그 얼마? 16에 32가 32 알파 세제곱 그러면 4에 알파가
계산 실수를 찾아냈습니다. 어디서 계산 실수를 했냐? 여기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2라고 돼 있죠. 오케이. 이 설명을 막 하다 보니까 까먹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2, 그러면 2 하면은 8에 하니까 알파가 이제 2분의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알파가 2분의 3일 때 알파가 2분의 3일 때 f 지금 2분의 5를 대입해라 했다 맞지? 그러면 f 2분의 5는 마이너스 4는 자 2분의 하면은 4, 16, 2 곱하기 16에 1 하면 이제 36이 됩니까? 오케이. 이렇게 이제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요 과정 탈 때 있죠. 요 과정을 탈 때 이제 판별하는 방법인데, 자 다시 천천히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면 여기가 좀 빨리 가서 좀 어색했을 수도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K 값을 끄어보고 판단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이제 여기서 해석을 너무 빨리 가버렸는데, 다시 한번 잘 천천히 해보시면 여기서 봤을 때 얘가 y k가 어떻게 돼야 돼? y k가 그 교점의 개수가 변해야 된다라는 거야. 변해야 되는데, 그럼 잘 보면 원래 이제 교점이 항상 몇 개, 여기서 딱 경계값을 지어주면 k가 요렇게 됐을 때 4개가 된다라는 거지. 교점의 개수는 이해되겠죠? 그러면 k가 그대로 움직여주면 어떻게 되겠어? y k 이렇게 끄어보면 결국 아직도 몇 개? 계속해서 1개, 2개, 3개, 4개 남았지. 4개가 되다가 갑자기 어떻게 된다? 얘가 점점 올라오면서 t 값이 4가 딱 될 때 몇 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근의 처리가 되겠다라는 거지. 이해될까? 근의 처리가 밑에 이거 잘려서 안 보이네. k가 요렇게 될 때 있잖아. k가 요렇게 되면 근이 몇 개가 돼? 2개가 되겠죠. 요 상황을 좀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극대값이 그대로 볼록 튀어나와서 요렇게 되는 경우도 생기겠다 맞지? 그래서 이제 접할 때는 3개가 되고 그 전 상황까지는 계속 4개다가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4개다가 딱 접할 때 3개가 됐다가 다시 몇 개로 계속해서 이제 2개로 떨어지겠죠. 결국 이제 gx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야. 상황 자체가. 요거 이해될까? 요거는 그냥 이제 K를 끄어서 그냥 판단만 해주면 됩니다. 경계값만 판단해서.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접할 때가 웬만하면 경계겠죠. 요 판단을 좀 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라는 거. 요거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요 3개가 된다는 뜻이 뭐냐면 여기일 때겠죠. 여기일 때. 요런 식으로. 그 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테니까 2개씩이 된다. 이런 거지. 계속 내려가니까. 요거 이해될까? 그래서 여기서 조금 그냥 그 절대값을 가지고 그냥 끄어주는 판단이 좀 필요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t가 8일 때라고 했으니까 이제 t가 8이 되면 요 사이 간격이 8이 돼야 돼. 왜냐면 얘가 이제 그대로 껐떡 들려서 올라가야 되니까 요 때가 이제 딱 8이 될 때겠다 맞지? 그래서 8이 됐을 때 요 차이가 만큼 났을 때 k가 4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k가 4가 되고 요런 식으로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요런 식으로 이제 대칭성이 되니까 요런 식으로 잡히는 거. 이것만 이해를 잘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 이거는 그래프만 잘 그려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요까지 해서 풀이를 마치는 걸로 합시다. 끝. 이렇게인가? 이 방향이 안 좋아. 이렇게. 끝.